바람이 논밭 사이로 스쳐 지나가는 소리와 함께 늙은이의 느린 발걸음이 들린다. 나 김수진은 마루 끝에 앉아 생강차를 손에 들고 창밖을 바라본다. 눈앞에는 황금빛 논과 오래된 한옥 지붕이 보인다. 민지야, 나의 사랑스러운 손녀. 내가 5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있다. 오늘 더 이상 참을 수 없구나. 너는 내가 왜 이 편지들을 한 번도 보내지 못했는지 알겠니? 종이 부스러지는 소리가 나의 손끝에서 울리고 노란색으로 바랜 편지를 펼친다. 가야금 소리가 조용히 울리며 나의 목소리는 떨린다. 너는 나를 용서할 수 있을까? 나는 김수진, 이 작은 마을에서 78해를 살아왔다. 강원도 가장자리에 자리 잡은 황금빛 논밭 옆 우리의 오래된 한옥은 기와 지붕과 흙벽으로 여전히 서 있다. 매일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 생강차를 끓이고 그 달콤한 향기가 작은 방 안으로 퍼진다. 생강차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추억이다. 어머니에 대한 기억, 추운 겨울날의 기억, 그리고 내가 평생 지켜온 가족에 대한 기억이다. 하지만 오늘 차상을 앉아 있으면서 나는 민지, 나의 사랑스러운 손녀에 대해 생각을 멈출 수 없다. 민지는 22살이 되었고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다. 크고 시끄러운 도시, 네온 불빛이 내가 소중히 여기는 전통을 흐릿하게 만드는 곳이다. 민지는 가족의 자랑이지만 동시에 나의 걱정거리다. 그것은 학업, 친구들, 그리고 현대적인 꿈에 바빠서 우리를 자주 만나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민지가 이곳을 방문한 것은 거의 6개월 전이었는데 환한 미소와 함께 스스로 만든 송편 한 상자를 가져왔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의 송편이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도 제 송편을 맛보세요. 민지가 말하며 빛나는 눈으로 웃었다. 나는 웃었지만 마음은 조여왔다. 민지가 모르는 많은 것을 내가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 옆에는 오래된 나무 책상 위에 나무 상자가 있다. 그 안에는 수백 통의 편지가 들어있다. 내가 민지가 어릴 때부터 썼지만 한 번도 보내지 않은 편지들이다. 각 편지는 한 조각의 추억, 사과, 그리고 내가 마주하기를 두려워했던 고통이다. 내가 처음 민지에게 편지를 쓴 것은 민지가 3살 때였다. 떨리는 손으로 이렇게 썼다. 민지야, 할머니는 매일 너 옆에 있고 싶어. 할머니는 내 할아버지, 내 아빠, 그리고 할머니가 젊었을 때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만 나는 편지를 접어 상자에 넣고 그것이 아직 너무 어리다고 스스로 위로했다. 지금 민지는 자랐지만 나는 여전히 그 편지들을 보내지 못한다. 나는 그것들이 민지를 상처 입히거나 더 나쁘게는 나를 멀리하게 만들까 두렵다. 나는 가족의 과거에 대한 진실을 민지가 알게 될까 두렵다. 내가 결코 고칠 수 없는 실수들을 말이다. 밖의 논밭, 봄 햇살 아래 황금빛으로 빛나는 논밭은 멈추지 않는 시간과 내가 놓친 기회를 상기시킨다. 나는 남편 김태원과 함께 이 논밭에서 일하던 힘든 날들을 떠올린다. 그는 착했지만 엄격한 사람으로 우리 아들 준호 아빠 가족의 전통을 이어가길 원했다. 하지만 준호는 예술가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가야금 연주와 음악 작곡을 사랑했고 음악가가 되길 꿈꿨다. 전통적인 나는 동의하지 않았다. 너는 농사를 지어야 해. 가족을 지켜야 해. 나는 화를 내며 외쳤고 눈물이 흘렀다. 준호는 나를 바라봤고 그의 눈은 상처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점점 나와 거리가 멀어졌다. 그러던 중 그 사고가 일어났다. 준호는 30살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민지라는 어린 딸을 남겼다. 그때부터 나는 후회 속에서 살았다. 내가 아들의 꿈을 지지하지 않고 그의 삶을 방해했다는 후회 말이다. 민지는 서울에서 어머니와 함께 자랐지만 나는 짧은 전화와 작은 선물, 송편, 생강차, 그리고 내가 뜬 니트 스카프로 연락을 유지했다. 하지만 우리 사이에는 여전히 거리가 있었다. 세대와 고통, 그리고 결코 말하지 않은 것들로 인한 거리 말이다. 오늘 상자 속 편지들을 바라보며 나는 생각한다. 민지는 나를 이해할까? 그것이 과거의 진실을 알게 된다면 나를 용서할까? 그 순간 마을로 들어오는 작은 길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다. 나는 고개를 들었고 심장이 더 빨리 뛰었다. 민지였다. 그것은 익숙한 미소와 작은 배낭을 가지고 내려왔다. 할머니, 며칠 동안 여기 왔어요. 민지가 소리쳤고 그 목소리는 어렸을 때처럼 맑았다. 나는 미소 지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걱정이 다시 일어났다. 이번 방문이 내가 묻어둔 비밀을 드러낼까?
민지가 집 안으로 들어왔을 때 생강차의 향기가 여전히 공기 중에 떠다녔다. 그것은 배낭을 내려놓고 익숙한 방을 둘러보며 빛나는 눈으로 웃었다. 할머니, 저는 이곳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민지가 말했고 그 목소리는 논밭밖 새소리처럼 맑았다. 나는 미소 지었지만 마음은 조여왔다. 민지의 갑작스러운 방문은 나를 기쁘게 했지만 동시에 걱정스럽게 했다. 내가 저 나무 상자에 숨겨둔 비밀을 민지가 발견할까 두렵다. 나는 민지에게 생강차 한 잔을 부었다. 잔에서 나는 뜨거운 김이 민지의 작은 손을 따뜻하게 했다. 서울에서 공부는 어떻게 지내니? 내가 물었다. 최대한 자연스러운 목소리를 유지하려고 애썼다. 민지는 웃으며 학교에서의 바쁜 날들, 친구들, 그리고 패션 디자이너가 되는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저는 한국 전통 의상을 현대적으로 디자인하고 싶어요, 할머니. 저는 고향의 아름다움을 지키고 싶지만 오늘날 세계에 맞게 만들고 싶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마음속에는 자랑과 슬픔이 뒤섞였다. 민지는 그 점에서 아빠 준호와 비슷했다. 창의력과 자유에 대한 갈망, 내가 예전에 이해하지 못했던 것 말이다. 대화 중에 민지가 일어나 집안을 둘러보았다. 그것은 벽에 걸린 그림들을 바라보았다. 준호가 어렸을 때 그린 논밭과 산의 단순한 그림들이다. 할머니, 이건 아빠 그림 맞죠? 민지가 물었고 목소리는 호기심으로 가득했다. 나는 순간 멈췄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응, 맞아. 내가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막혔다. 민지는 나를 바라봤고 그 밝은 눈 속에서 깊은 호기심을 보았다. 내가 과거를 파헤치길 두려워했던 호기심 말이다. 저녁 식사 후 김치국과 흰쌀밥으로 간단한 식사. 민지는 나를 도와 청소를 제안했다. 그것은 부엌으로 들어가 그릇을 씻었고 나는 책상 옆에 앉아 선반 위의 나무 상자를 바라보았다. 나는 민지가 저 편지들을 알지 못할 거라고 스스로 다짐했지만 뒤에서 할머니라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돌아보았고 민지가 거기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작은 상자를 손에 들고 있었다. 눈은 놀라움으로 가득했다. 이게 뭐예요, 할머니? 방 구석에서 발견했어요. 민지가 물었고 목소리는 호기심으로 떨렸다. 내 심장은 멈춘 듯했다. 나는 급히 일어나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애썼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할머니의 잡동사니야. 거기에 두고 보지 않아도 돼. 하지만 민지, 젊은 호기심으로 상자의 뚜껑을 열었다. 노랗게 바랜 손으로 쓴 편지들이 쏟아졌고 각 봉투 위에는 민지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것은 나를 바라봤고 눈은 놀라움에서 당황으로 그리고 혼란으로 바뀌었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할머니가 저한테 쓴 거예요? 민지가 물었고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의자에 털썩 앉았다.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민지야, 할머니, 미안해. 이 편지들은 할머니가 너에게 보여줄 생각이 전혀 없었어. 민지는 한 통의 편지를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다. 내가 쓴 글을 읽으며 그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민지야, 할머니는 매일 너 옆에 있고 싶어. 할머니는 내 할아버지, 네 아빠, 그리고 할머니가 젊었을 때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그것은 고개를 들었고 나를 바라봤다. 눈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할머니, 왜 보내지 않았어요? 저 이해가 안 돼요. 나는 고개를 숙였고 눈물이 책상 위로 떨어졌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민지에게 내가 반평생 동안 짊어진 고통, 준호에 대한 고통, 내가 저지른 잘못된 결정, 그리고 나를 갉아먹는 후회를 말할 수 있을까? 할머니는 두려웠어. 내가 속삭였고 목소리는 터져나왔다. 할머니는 네가 진실을 알게 되면 할머니를 미워할까 두려웠어. 아빠가 나를 미워했던 것처럼. 민지는 편지를 내려놓고 나에게 다가왔다. 내 옆에 앉았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를 미워하지 않아요. 저는 이해하고 싶을 뿐이에요. 할머니는 아빠, 우리 가족에 대해 이야기해 줄 수 있죠. 제발요? 민지의 부드러운 말은 나를 아프게 했지만 희망의 작은 빛을 열어주었다. 하지만 나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준호에 대한 기억, 내가 그의 예술가의 꿈을 막았던 날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우리 사이가 멀어졌던 순간들. 모든 것이 여전히 너무 무겁다. 나는 민지에게 일부만 이야기했다. 준호가 논밭에서 가야금을 연주하던 날들, 음악을 작곡하며 환히 웃던 순간들, 그리고 딱딱한 엄마로서 내가 지지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할머니는 아들이 안정적인 삶을 살길 바랐지만 잘못했어. 할머니는 그를 상처 입혔고 이제 후회만 남았어.
민지는 조용히 나를 바라봤고 내 손을 잡았다. 할머니, 저 이해해요. 저도 엄마를 이해하지 못했던 때가 있었지만 결국 엄마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었어요. 아빠도 그랬을 거예요. 민지의 말은 나를 감동시켰지만 마음속 고통은 아직 가라앉지 않았다. 나는 그 눈을 바라봤고 준호의 그림자를 보았다. 그 눈, 그 미소, 그리고 내가 초래한 슬픔까지. 나는 스스로 다짐했다. 민지가 며칠 더 머문다면 나는 진실을 모두 털어 놓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두려웠다. 그 진실이 우리가 쌓아가고 있는 사랑을 깨뜨릴까 두렵다. 그날 밤 민지와 나는 한옥의 마루에 앉아 있었다. 불빛은 희미했고 외부에서는 바람이 논밭을 스치며 부드럽게 속삭였다. 민지는 나를 바라보며 물었다. 할머니, 아빠가 음악가가 되고 싶었던 이유, 그리고 할머니가 왜 그를 막았는지 더 이야기해 줄 수 있죠? 그 질문은 나를 얼어붙게 했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후회가 치솟았다. 나는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민지야, 할머니가 큰 실수를 저질렀어. 네 아빠, 준호는 음악을 사랑했지만 나는 전통과 가족의 안정성을 위해 그의 꿈을 막았어. 너는 농사를 지어야 해, 가족을 책임져야 해 라고 외쳤지. 그리고 그는 나를 떠났어. 우리는 화해하지 못한 채로 그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멀어졌어.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눈물이 내 뺨을 타고 흘렀다. 할머니는 아들을 잃었고 그 후로 매일 후회하며 살았어. 그때 아들을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말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는 너무 늦었어. 민지는 나를 바라봤고 그 눈은 충격과 분노로 가득했다. 할머니,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아빠의 꿈을 빼앗은 게 할머니였어요? 그게 아빠가 저를 떠난 이유예요? 민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은 그 뺨을 적셨다. 그것은 일어나서 나를 바라봤고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할머니가 아빠를 그렇게 다치게 만들었다면 저는 어떻게 할머니를 믿어야 하나요? 민지는 떠나겠다고 선언했다. 배낭을 챙기며 문으로 향했다. 나는 무릎을 꿇었다. 민지야, 제발 가지마. 할머니는 너를 잃고 싶지 않아 아들을 잃은 것처럼. 할머니는 잘못했어. 하지만 할머니는 이 가족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나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눈물은 땅에 떨어졌다. 민지는 멈췄다. 나를 돌아봤고 그 눈은 슬픔과 갈등으로 흔들렸다. 그 순간 민지는 어렸을 때의 기억을 떠올렸다. 우리가 함께 송편을 만들던 날, 생강차를 마시며 웃던 순간, 그리고 할머니의 따뜻한 포옹. 그것은 나를 바라봤고 천천히 다가와 나를 안았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를 미워하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함께 해결할 수 있어요. 민지의 말은 나를 위로했지만 내 마음속 깊은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다. 나는 그 포옹 속에서 준호의 그림자를 보았고 그의 미소가 나를 용서하는 듯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두려웠다. 민지가 나를 완전히 용서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 진실이 우리 사이를 영원히 갈라놓을까? 그 밤 우리는 조용히 앉아 있었고 생강차의 따뜻한 향기가 우리 사이를 채웠다. 나는 스스로 다짐했다. 민지와 함께 나는 이 가족의 상처를 치유할 것이다. 민지가 나를 안았을 때 나는 그 따뜻함 속에서 평화를 느꼈다. 민지야, 할머니는 너와 함께 이 가족을 다시 세우고 싶어.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어. 내가 속삭였고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지는 미소 지었고 할머니, 저도 그걸 원해요. 우리는 함께 상처를 치유할 거예요. 나는 마침내 그 편지들을 보냈다. 상자 속 모든 편지와 함께 새로 쓴 편지를 첨부했다. 그 안에는 이렇게 썼다. 민지야, 할머니는 사랑이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고 소중히 여기는 것임을 배웠어. 너에게 감사해, 민지. 너는 할머니를 이 고통에서 구원했어. 민지는 그 편지를 읽으며 울었고 우리는 함께 앉아 생강차를 마셨다. 그 향기는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연결하는 끈이었다. 가족의 사랑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는 교훈을 배웠다. 하지만 그것은 정직, 용서, 그리고 함께 보내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데에서 비롯된다. 나는 수진에게 과거의 실수를 인정했고 민지는 나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우리는 그날 논밭이 황금빛으로 빛나는 밖에서 함께 웃었다. 가야금 소리가 부드럽게 울리며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다. 생강차의 향기는 전통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이어주는 끈이다.